좀 별로 보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수조 원이 저런 식으로 사고가 나가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고요. 지금 가정이 해체되어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해도 관심이 없고요. 대학 입시가 한마디로 가진 자들을 위한 잔치로 기본적인 룰이 변경되어 가도 관심이 없고요. 그러면서 다들 속으로는 나는 잘 산다고 착각을 하거나 안 그러면 중산층으로 산다고 이렇게 안심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본 매일경제예요. 최은수 기자라고 경제 전문 기자인데 아주 좋은 기사를 많이 씁니다. 20대보다 더 가난해진 40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의 주축이었던 58년 개띠, 저보다 6살 많은 나이입니다. 제 큰 누나가 58년 개띠인데요. 자, 그 사람들부터 63년생 제 한 해 앞에까지가 58에서 63까지가 보통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들이 장년을 거쳐서 머지않아서 노인 세대가 되어 갈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사회가 이 세대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맞을 수 있느냐? 75세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 살 수가 있답니다. 그 이후에 8년은 병으로 앓다가 한마디로 행복한 노년이 아닌 고통스러운 노년을 겪고 끝나기 십상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 앞에 있는 세대는 행복하냐? 지금 40대의 빈곤율이 20대보다 더 높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가난한 고령층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30대와 40대의 빈곤율이 더 상승했다 하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해보니까 30대의 시장소득, 시장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 이전 소득 이런 걸 포함한 건데요. 어쨌든 30대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2015년에는 8.9%였는데 16년에는 9.1%로 늘어났고 40대는 10.8%에서 11.3%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30대, 40대 한참 일해야 될 세대의 정부 통계 빈곤율이 각기 9.1, 11.3이라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30대, 40대가 소득이 한참 상승을 할 나이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50대 중반에 소득이 피크고 그 이후로 떨어지는데 요즘은 일찍 퇴직을 하니까 50대 초반이나 40대 말 정도가 피크인데 한참 소득이 피크로 향해서 올라가야 될 사람이 빈곤하다는 겁니다. 가정을 꾸려 아이를 키우는 연령대로 빚이 늘어나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정부가 전국의 2만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자산, 부채, 소득, 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을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소득, 순자산 등을 갖다가 고려해서 평균이 어느 정도이고 중앙값이 얼마인가를 보고 중위소득을 정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일정한 부분들을 빈곤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빈곤율도 좀 종류가 있죠. 보통 빈곤율은 중위소득, 국민을 전체적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소득을 갖다가 쭉 줄을 세울 때 중간값의 절반 이하를 버는 사람을 빈곤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연소득이 예를 들어서 3,800만 원인데 그 사람의 절반이면 1,900만 원 이하를 빈곤층이라 한다든지 4인 가족 기준으로 뭐 그렇게 되겠죠. 자, 이 비율이 높을수록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자, 여러분 2017년에 저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3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저도 그때 자료가 틀려갖고 한 3억 8천쯤 된다 이래 봤는데 3억 8,164만 원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7, 8억인데 우리나라 사람 전체의 평균 자산이 3억 8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부채가 7,022만 원. 그러면 실제로 가진 순자산은 3억 1,142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자산은 금융자산이 9,784만 원, 실물자산, 즉 부동산 같은 게 2억 8,38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재산 대부분이 실물자산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쓸 돈이 가구당 9,784만 원에 불과하다는데 사실은 이것도 안 되죠. 1년 동안 가장 혼자든지 아니면 맞벌이 부부든지 한 가정에서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은 5,010만 원이고 한 가정에서 몇 명이 벌든지 관계없이 처분 가등 소득은 가처분 소득은 4,11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국의 중위 가구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4,118만 원이라는 거죠. 4인 가족이라면 한 달에 한 사람당 1,000만 원, 매달 83만 원 정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20대에서 50대까지 연령별로 빈곤층을 조사해 보니 놀랍게도 40대가 가장 가난한 걸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문제는 빈곤층의 증가 속도인데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이고 허리인 30, 40대의 빈곤율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30대는 9.1이라 했고 40대는 11.3인데 특히 40대 빈곤율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무슨 청년 백수들이 그리 많다는 20대 빈곤율 10.3%를 추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연령층을 제외하고 가장 가난한 연령층은 60세 이상인데 60세 이상의 빈곤율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전부 속으로 계산을 해보겠죠. 20, 31, 52%. 65세 이상의 빈곤율은 63.1%입니다. 나이가 들어서요, 자식 다 키우고 크루즈 여행이나 다니고 해야 될 연령이 빈곤율이 60%가 넘어간다면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중위소득은요, 가구 소득 금액의 크기 순으로 줄을 쫙 세웠을 때 한국에 5천만이 가구가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가구다 하면 3천만 가구를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가구가 소득이 얼마냐는 거죠. 자, 중위소득의 절반이 2,542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이 빈곤선인데 그럼 이 밑에 있는 사람의 숫자와 전체 한국의 사람의 숫자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게 이제 빈곤율로 나타나겠지요. 그래서 한 가구로 따져서 2,542만 원 미치의 소득이 되면 빈곤층인데 60세 이상 2명 중 1명은 2,500이 안 되죠. 그러니까 빈곤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40대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빚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가구당 평균 부채가 7천만 원이 넘지만은 40대가 갚아야 될 빚은 8,533만 원으로 빚이 다른 세대보다 훨 많아서 빚을 갚는데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의 40대는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아르바이트하는 투잡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집 산다고 교육시킨다고 사교육시킨다고 대출금 갚는데 허덕허덕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영등포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사는 40대 남성이 실직한 후 5달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하고 끝내 자살했다고 하는데요. 자,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40대는 아르바이트 자리에도 젊은 애들 쓰지 40대를 안 쓰겠지요. 그래서 40대 취업자 수가 46,000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올해 들어서
3만 불을 넘어서겠다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고 3% 이상 성장을 하겠다고 하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하고 집을 100만 채 지어서 제공해 주겠다고 최저임금 10,000원을 해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해주겠다 하는데요. 실제 내부로는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꽃중년이라고 불러야 될 40대가 이렇게 빈곤한데 이 사람들이 50대, 60대가 되면 얼마나 빈곤하겠습니까? 특히 40대는 대부분 가장일 건데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현수 기자가 쓴 다른 칼럼도 하나 봅시다. 대한민국 어르신이 75세까지 일해야 산다. 왜 그럴까? 자, KB금융은행이 조사한 데 따르면 한국인이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한 달에 177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만큼 노후 준비를 한 사람은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77만 원이 많은 돈도 아닌데 이게 되는 사람은 10명 중에 3명밖에 없다. 그래서 노후에 쓸 돈이 없다 보니 은퇴 시기도 원하는 때보다 10년이나 더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고령화를 맞고 있는데 일하지 않아도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퇴한 우리가 외국 영화에서나 보는 노인이나 TV 광고에서 보는 노인은 많지가 않다라는 게 실체입니다. 이 때문에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1위라고 지금 하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726만 명가량 됩니다. 인구 대비 14.2%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30년에는 이 사람들의 의료비가, 노인 의료비가 90조에 달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에 대한 부양비는 18.1명으로 생산 가능 인구 5.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5가구 중에 1가구는 고령자 가구고 이 중에 33%는 1인 가구라는 겁니다. 노후생활 자금이 없어서 65세 이상 고용률이 30.6%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령층 55세부터 79세의 61.2%는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지만은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61%가요. 그래서 서울, 경기 등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 2,000명 중에 은퇴 후 적정한 생활비로 얼마가 필요하냐 하니까 월 평균 251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취미를 즐기려면 279만 원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려 하면 적정 생활비가 177만 원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적정 생활비 이상의 노후 자금을 준비한 사람은 8.8%,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 생활비 177만 원 이상을 준비한 사람도 2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4명 중 3명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노인 되면 잘못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국민의 절반인 45.8%가 노후 준비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거고 은퇴가 임박한 50대와 60대의 46.4, 23.4%가 노후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도 벌어서 자식 공부시키고 뭐 빚 갚고 하는데 허덕허덕 하는 거죠. 결혼시키고. 44세부터 노후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후회하고 있답니다. 1인 가구가 지금 굉장히 늘고 있는데 최소 생활비를 준비한 1인 가구는 14.5%고 부부 가구는 최소 생활비를 준비한 가구가 20.9%에 거쳐서 1인 가구일수록 더 가난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노인이 실제 은퇴 연령이 희망 은퇴 연령은 65세 이후부터는 좀 쉬면서 구경이나 하고 다녀야 되겠다 하는데 실제로는 75세로 추정되고 있고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고 자녀의 부모 양육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임금이나 일자리가 만족스럽지가 못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 일자리를 찾는 반만 은퇴한 사람이 5명 중에 1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일자리 새 거 찾는데 2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요, 가난한 노인들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아까 말한 30, 40대도 빈곤해지고 50대, 60대, 70대가 죽으라고 일을 더 해야 되고 다수가 최소 생활비도 안 되게 살아가고 이게 지옥도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요. 지금 지옥도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옥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보다도요. 소득이 훨씬 적은 나라,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 가도 이런 모양은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소득 3만 불이니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니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아프리카에도 우리보다 행복하게 사는 나라 많고요. 남태평양의 섬나라 가면 이런 일 안 겪으면서 잘 살다가 죽는 나라도 많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겉으로는요. 부가 소수한테 집중이 되고 가진 사람이 다 가져가지고 수치로 계산을 하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근데 실상으로 까보면 억만진창이라서 죽지 못해 사는 노인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한참 일해야 될 30, 40대가 이렇게 가난하다.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를 이렇게 둬서 되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인간답게 그래도 즐겁게 사는 부분인데요. 죽지 못해 산다고 하면, 그래서 자살을 저렇게 많이 선택을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사는 사회 시스템이 새로 세팅을 해야 되고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좌우파니 보수 진보니 해가 계급품 물기 전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의 시스템이 지금 잘못되었다. 그리고 정치의 역할이 잘못됐다. 경제가 지금 한마디로 경제정책이 있는 거냐, 사회복지정책이 있는 거냐, 우리가 지금 이거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자, 이걸 모르고 우리가 마치 정치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처럼 이쪽 저쪽에 줄 서서요, 계급품 물고 댓글 달면 그 다는 사람도요, 나중에 늙어서 한마디로 불쌍한 독거 노인 됩니다. 틀딱이라고 비판하는 당신들도 30, 40대 늙으면 현재 틀딱보다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요, 사회를 이렇게 두면 안 된다라는 뭔가 분노하고요, 바꿀 수 있는 의지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이거는 전부 지 혼자 책임져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다서는 누구 겁니까? 그래, 거기 이명박이 깜빵에 쳐넣어서 벌을 준다 칩시다. 그런다고 세상은 맑아지고, 예? 당신의 노후는 보장이 되겠습니까? 정의를 세우는 것은 세우자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박근혜를 처벌하자, 이명박을 깜빵에 쳐넣자, 적폐청산을 하자는 거하고 당신의 삶이 나아지는 거하고 노후가 불행해지지 않는 거, 비참해지지 않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진짜 신경 써야 될 부분에는 전부 관심이 없어요. 정치판에 들어와가 다 국민들이 난리 지랄들입니다. 이게 미치지 않고는 가능한 겁니까? 외국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상식적인 나라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손을 쓰지요. 집값을 낮추거나 교육비를 낮추거나 사교육을 없어서 어려비를 갖다가 정리를 하거나 해서요, 이런 빚이 안 생기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소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서, 예? 그래도 재산이 축적되도록 하는 부분을 정부가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그건 나라님도 개인의 빈곤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쉽게 말해버리고, 그리고 사회는 점점 더 대다수가 가난해지게 가는 겁니다. 그럼 대다수가 가난해지는데 대다수가 무관심해요. 그냥 가하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요, 자신은 빈곤층이 아닌가 생각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